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킬로스폰딜라이티스라는 강직성 척추염과 BC라는 질환에 대해서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를 하는데, 안킬로징이라는 게 스티프닝이라는 뜻이고요. 스폰드가 벌테브라 척추를 얘기하는 거고, 라이티스가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척추의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즉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는 만성 염증 질환이고요. 이게 결국 척추의 조인트, 관절들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용어들 중에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모아봤는데, 스폰딜로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폰딜로라이시스라는 게 있고, 스폰딜로리스테시스가 있습니다. 다 말은 비슷한데 스폰드가 들어있는 거 봐서 다 척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스폰딜로시스라는 건 우리말로 척추증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척추 자체가 컬럼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는 것을 스폰딜로시스라고 합니다. 스폰딜로라이시스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질환인데, 이렇게 파셋 조인트에 있는 근처에 이 파스 인터아티큘라라는 부분이 부러지는 것을 스폰딜로라이시스라고 하고요. 스폰딜로리스테시스라는 거는 전방 전이증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고, 오늘 이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상 척추라는 거는 이렇게 디스크하고 이렇게 뼈하고 뼈들이 이루는 후관절, 파셋 조인트라는 거랑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인대들과 또 근육, 그리고 주변의 신경들과 척추 후방 신경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가 하나하나 뼈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하는 구조가 필수적인데, 여러 가지 인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척추 앞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일명 ALL, 안테리오 롱지튜디널 리가먼트, 뒤에 있는 거를 PLL, 포스테리어 롱지튜디널 리가먼트,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척추뼈 만져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인대들이 있어서 이 척추들을 전부 안정화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척추와 척추 주변 힘줄 부착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의 형태입니다. 즉 안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파셋 조인트와 척추 주변 인대들의 전반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서로 합쳐지는 퓨전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 세이크로 일리엄에서 시작되어서 척추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시작이 되고 병이 심하면 허리랑 등, 가슴, 목까지 강직이 진행해서 모든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나가는데 HLA-B27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호발이 됩니다. 그 유전자 가진 사람 1에서 3%에서 호발이 되게 되고, 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20%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척추 이외에도 팔다리 관절 증상, 앞가슴, 발 뒤꿈치 염증, 포도막염, 건선, 염증장 질환 등의 척추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점 앞으로 굳으면서 이게 그대로 굳어버리고, 이게 바닥에 딱 닿지 않고 베개를 3-4개를 올려야지만 잘 수 있는 형태까지도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은 염증성 요통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염증성 요통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아이고 허리야 하는 퇴행성 변화와는 요통이 다릅니다. 대부분 허리 통증의 97%는 염좌와 퇴행성 통증인데, 이런 강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요통은 1에서 2%만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성 요통은 진단 기준이 있는데 5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 만족시키는 경우이고요. 40세 이전에 시작이 되고 천천히 온셋이 되는 데다가 특징적으로 움직이면 좀 통증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면 그렇게 좀 좋아지지는 않고 그대로 나쁜 게 유지가 되고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가장 아프다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염증성 요통의 단계는 84년 진단 기준에 의해서 이 3가지로 이완이 되는 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영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축성 척추 관절염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후에는 방사선학적으로 보이는 축성 척추 관절염이 되고, 더 진행이 되면 강직성 척추염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두 3가지를 합쳐서 축성 척추 관절염이라고 요새는 얘기를 하고, 이게 엑시얼 스폰딜라이티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성 척추 관절염의 분류 기준은 45세 이전에 3개월 이상 된 등 통증을 갖는 환자에서 다음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영상 자체에서 세이크로일라이티스, 천장 관절염이 있고, 이 아래 척추 관절염의 특징이 1개 이상 있거나
또는 유전학적 검사에서 HLA-B27이 양성이고 아래 척추 관절염의 특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척추 관절염의 특징이라는 것은 염증성으로 등이 아프고 관절에 염증이 있고 발 뒤꿈치에 염증이 있고 손 발가락 염증, 포도막염, 건성, 크론병 그리고 특징적으로 NSAID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고 HLA-B27 양성, CRP 양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그러면 이 축성 척추 관절염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의 그 하부 카테고리로 생각할 수 있고 제일 심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사학적 소견이 반드시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양쪽이 모두 2에서 4등급 이상 또는 한쪽으로 3에서 4등급 이상의 천장 관절염이 있어야 되는데 이 2에서 4등급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장 관절염의 방사학적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은 좀 서스피셔스로 알기가 어려운데 그레이드 2부터는 약간 앱노말리티가 보이고 특히 이로점과 스콜레로시스가 특별하게 조인트가 그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경우를 그레이드 2, 이 사이가 확실히 넓어 보인다? 그러면 그레이드 3, 완전히 붙어버렸다. D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토탈 안킬로시스로 그레이드 4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광학적 소견 이외에 3가지 중에 하나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요. 요추가 아프고 경직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운동은 호전되지만 훨씬 호전되지 않은 염증성 요통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요추 운동이 앞이나 뒤, 또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는 제한이 있고 가슴 확장이 되지 않는 이런 소견을 3가지 중에 하나를 꼭 가져야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영상학적인 특징은 MRI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MRI는 형 유추 척추부의 부착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골수 구종을 발견하면서 활동성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S 초기 MRI 소견은 코너 사인이라고도 하고 하부 요추보다는 흉 요추 경계 부위 더 흔하게 관찰이 되고요. 초기에는 골수 부종으로 T1에서 저신호, 뱃서프레션 T2에서 고신호, 반대로 후기에는 T1에서 고신호, 뱃서프레션 T2에서 저신호로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T1에서 까맣게 보이고 T2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것이 초기 신호이고요. T1에서 하얗게, 뱃서프레션 T2에서 까맣게 보이는 이 소견이 좀 더 후기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MRI 소견으로도 저희가 clu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징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척추체 자체가 약간 모서리가 둥글둥글한데 염증이 양옆으로 진행이 되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점점 여기가 하얗게 되면서 네모 반듯한 소견을 변해가는데요. 그걸 스퀘어링 사인, 샤이니 코너 사인이라 얘기하고 심해지면 이 뼈가 이제 서로 붙게 되는 신데스모 화이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데스모 화이트는 뱀부 스파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척추치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물이 심한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어떤 게 AS의 신데스모 화이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초기에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시는 병으로 DC라고 있는데 디퓨지디오패틱 스켈레탈 하이퍼오스토시스 비말성, 특발성, 골격, 과보라증을 저희가 DC라는 병이라 얘기하고요. 이 DC는 앞에 AS와는 다르게 비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척추와 부착부에 작용하는 보라 패턴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주로 척추에 작용하고 백페인과 스티프니스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50세 이전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ALL라고 아까 존재하는 링겔을 따라서 뼈가 형성이 되고 때때로는 TLL을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AS와 다른 점은 후관절과 SR 조인트는 침범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앞에 AS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AS는 염증성입니다. DC라는 병은 비염증성입니다. AS는 주로 젊은 나이의 증상이 우선 시작이 좀 되는 편입니다. DC는 최소 50세는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S는 SR 조인트에 처음부터 침범하는 경향이 있고 DC는 SR 조인트 침범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AS는 HLA-B27 유전자에 포괄하고 DC는 유전자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DC는 이 AL에 따라서 주로 석회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DC는 AS와 비교했을 때 많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상학적으로는 사실 AS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뼈가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DC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영상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비교해드린 특징들로 그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C와 AS를 감별하는 방법은 DC는 천장관절의 침범이 없고 파셋 조인트 침범도 크게 없어서 이게 붙어 보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그려보세요 하면 운동 범위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결론을 좀 내려볼 건데 제가 장직성 척추염이나 축성 척추관절염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염증성 요통의 특징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X선에서 천장관절염이 보이거나 MRI에서 천장관절염이 보거나 HLA-B27 유전자 검사가 파지티브거나 이 중에 하나 이상의 결과가 염증성 요통과 함께 있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